김복준, 배상훈의 사건 의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윤희라고 하고요. 저는 서울청 프로파일러 출신입니다. 각자 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교수님. 우리 배 교수.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김윤희 씨와 같이 일했던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같이 일했던 배상훈 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이하 동문. 저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지금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복준입니다. 예. 네, 저희 사건 의뢰가요. 세 코너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코너는 뭐냐면 저희가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 저희가 좀 다뤄볼 만한 사건들, 이슈가 됐던 사건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일베 바카스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지난주에 완전 핫 이슈였는데. 네, 이제 이것이 충남청에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 그 20대 남성 때문에 충남청에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 따라가 보다 보니까 실제를 찍은 것은 이제 40대의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초구청 공무원이었던 거죠? 네, 뭐 얘기하셨어 지금. 네, 서초구청 직원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이 공무원, 이 범행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좀 누군가로부터 좀 들었는데 엄청 착실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이 호감받는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공무원이나 전문직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불법 카메라 촬영죄라고 그러죠. 그런 죄를 범하는가? 내 분석은 이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누군가로부터 늘 압박받고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쫓기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돌파구, 해소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이 방향이 이제 가닥이 잡힌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이걸 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좀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중독이다. 지배 중독 얘기가 나왔어요. 지배 중독. 예. 이 얘기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성범죄를 찍는, 그러니까 뭐 몰카라고 요즘 하지 않으니까 디지털 성범죄물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잡고 보니까 교사, 그리고 구청 공무원, 무엇인가를 흔히 말하는 통솔하고 뭔가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라고 표현한다, 통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이것에 대한 선망이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못하는 것을 대리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우리 사회에서 자극이 가장 높은 것이 그런 어떤 디지털 성범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김윤희 분석관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자 속옷만 훔치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형태의 어떤 그냥 컬렉터 같은 기질이 있거든. 예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잡고 보니까 이 사람도 공무원인 거예요. 비슷한. 근데 이제는 그 방법이 이쪽으로 변화했다. 그러니까 쉽게 찍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본인 스스로 스릴을 아주 그냥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배 중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는 거죠. 그 유린을 당하는 모습을 이 가해자가 보고 거기서 이제 스스로의 만족감을 올리는 과정이 실제로는 지배 통제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관계 중독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에서는 통제와 지배 욕구라고 볼 수 있고, 그들이 그들이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에선 인정받고 싶은 하나의 중독인 거죠. 그러면 근데 그건 거꾸로 말하면 그 사회에서 그들은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든 말하자면 그 검사든 그 판사든 뭐 그 교사든 거기서는 사실은 약간의 되게 착하지만은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좀 이런 정도로 취급받는, 근데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근데 스스로는 인정하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약간 정리가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제가 처음에 프로파일러가 됐을 때 바카스 아줌마, 바카스 막 할머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 바카스 할머니가 뭐고 바카스 아줌마 뭔지 모르잖아요. 되게 너무 훅 떴는데 그거 좀
사건 뭐 있으셨거나. 제가 설명을 할까요? 설명하시죠. 이게 뭐 말하자면 그 탑골공원 주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나이가 조금 그보다 조금 덜 드신 그 노인 여성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바카스 아줌마 할머니라고 하는. 근데 왜 바카스 할머니? 이제 그걸 한 병 따줘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 이 방송에서 유용한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지금 우리 배 교수가 얘기한 거는 2차 진화본이고요. 원래 원본이 있어요. 바카스 아줌마가. 그거는 탑골공원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고속도로가 급격히 놓여지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 화물차 운전기사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고 하다가 장기간 운전하면 좀 지치거든요. 그러면 도로 옆에 그 좀 약간 그 후미진 곳에 이 트럭을 세우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마오병에다가 커피를 담아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바카스를 들고 가서 따주면 그게 표시예요. 성매매 하자는 표시. 그래서 사실은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게 사실은 바카스 아줌마의 원조입니다. 원조인데 그것이 이제 집창촌이 생기고 고속도로 휴대기가 생기면서 그것은 줄어들면서 어르신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탑골공원이고 맞아요. 두 번째가 남산 아래쪽 뒷길도 그랬다 그러죠. 지역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까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니,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없죠.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실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거기. 거기 뭐냐면 예전에는 거기가 후미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를 대로로 뚫어갖고 거기는 전혀 자치가 없어요. 저희가 일했을 때는 그게 있었기 십몇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하세요? 예? 그 저희는 그런 걸 수사를 해야 되니까. 저도 수사할 때 알게 됐어요. 가봐죠 당연히. 왜냐하면 거기 가게 되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할머니가 있고 그러면 그런 약자들만을 공격하는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게리 리즈웨이형 사이코패스죠 말하자면 길거리 여자들만을 공격해서 어떤 만족을 얻기는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고. 근데 어쨌든 뭐 가면 그 풍경이 어땠습니까? 풍경이 이제 지금 집창촌에 가면 빨간 불이 켜져 있고 여자들이 홍등가라고 하던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바카스 아줌마들은 개별 사업자예요. 그렇죠, 개별 사업자.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하나 들고 참 이런 얘기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논산훈련소가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논산훈련소 주변에 각계약진하는 그 10단계 동작 있어요. 돌격 앞으로 누워서 엎드려서 한 10분 쉬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또 몇 분 쉬고 할 때 그때 옆에 와가지고 꾹꾹 찌르던 아줌마들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저희 그런 때는 없었어요. 유사하게 이게 이제 개별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 잠깐만요. 잠깐 너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좀 정리를 할게요. 근데 바카스 이제 아줌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게 여기는 이제 바카스 할머니인데 대충 이제 역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됐던 게 다른 뭐 음란 사이트에 등급을 높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바카스 할머니가 또 70대 노인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사실. 근데 사실은 희소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할머니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었고 또 본인이 그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편했겠죠. 여기엔 전사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흔히 말하는 그 뭐 템프로급에 가서 비슷한 거를 요구해서 불가능하죠. 근데 예전에 그러다가 잡혔던 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찍으려고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여자들이 이런 변태 새끼 그래갖고 신고돼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시도가 분명히 다른 적이 있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며칠을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제일 만만하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희소성 있는 거. 왜냐면 이 희소성이라는 걸 파악하려면 일베 사이트를 쭉 읽다 보면 얘네들이 찾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하고 무엇인가 좀 이런 코드를 찾아갖고 희소성으로 공격하기 쉬운 단계를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 바카스 아줌마 관련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자신의 정말 그 욕구를 억압하면서 일상사회에서는 그렇죠. 모범생처럼 살아갔고 또 단면에서는 정말 소위 말하면은
악마 같죠, 사실은. 이런 이중성을 면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근데 그 경쟁 체계에서 착하다는 의미는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뭐냐면 착하다는 표현을 말하면 사실은 사람들의 중론이 그거죠. 되게 착한데 착한 대로 끝나는 거예요. 착한데? 네, 착한데 얘는 승진은 못해. 아니면 그 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수능은 잘하지만 무능력하다. 예. 저는 사실 그 의견 좀 네. 이 사회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착한 건 좀 아직까지 미덕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착한 건 좋은 거예요. 착한 건 좋은데 그 사회에서는 사실 그 착한 거보다는 계급이 올라가 갖고 어떤 자리를 올라가서 과장이 되고 또 그 뭐 되는 것 자체를 또 더 큰 미덕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을 잘하는 것으로 일단 사람이 일단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계급을 올라가도 일 잘하는 게 먼저지 사람 좋은 건 사실 먼저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뭔가 사람 좋기만 한 사람들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단면이 보여지는 분들이 저는 알고 있지만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울 뿐인 거죠.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렇죠. 들여다본 예.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바카스 아줌마를 얘기하면서 이거 한편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 아주 어둡고 아픈 단면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그 할머니들이 그 몇 푼 되지도 않아요. 10,000원, 뭐 5,000원, 10,000원, 그 푼돈에 그 성매매를 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이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아픈 단면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더 많은 얘기들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너무 얘기 보따리들이 많으셔서 반의 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저희가 그 관계 중독이나 그래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